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바로 그 필기 앱 플렉슬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지금은 베타 버전이고 계속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있긴 하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플렉슬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기 앱을 정말 여러 개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필기 앱 최강자전이라는 영상을 따로 찍었었고, 그 영상의 결론이 삼성노트와 엑스오디오를 같이 쓰는 게 지금 상태로 제 입장에서는 가장 나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현재 2021년도 2월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곧 아이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던 플렉슬이라는 필기 앱이 안드로이드에 정식으로 출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플렉슬이라는 이 필기 앱은 안드로이드용으로 클로즈 베타 테스터라고 미리 설문지를 작성하고 신청한 일부 인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2월 25일부터 공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기 전이지만 플렉슬이 안드로이드에서 얼마나 쓸만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도 베타 테스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플렉슬로부터 다른 베타 테스터와 다른 어떠한 지원이나 협찬을 받지 않았고요. 지금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 기간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해도 되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플렉슬로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할 플렉슬 앱 버전을 보면 0.8.12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맨 앞자리가 1이 아닌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클로즈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고 말씀도 드렸으니까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영상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안 되네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앱임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말이 너무 많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앱을 실행하고 나서 첫 화면을 보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먼저 제작된 앱이다 보니까 애플 특유의 감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가로 모드하고 세로 모드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요. 전체 문서는 PDF 따로 노트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주 쓰는 문서들은 이렇게 별표 처리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즐겨찾기용 문서만 이렇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폴더 기능을 지원해서 폴더 안에 또다시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또 폴더를 만들고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노트를 만들 때에도 폴더뿐만 아니라 빠른 노트, 새 노트, 그리고 다른 파일로부터 불러오기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새 노트를 눌러보면 노트에 표지하고 템플릿을 따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표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표지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죠. 전 이걸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템플릿도 베이직 템플릿 외에 스탠다드 템플릿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색상도 검은색, 흰색 이렇게 중에 다른 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테스트라고 할게요. 완료. 그리고 이걸 만들면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만들고 나서도 그렇고 따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지문인식이나 이런 보안 기능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렉슬은 지금 기준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랑 동기화되는 이런 기능은 따로 없고요. 스마트폰하고도 동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스마트폰엔 아예 설치도 안 되고 있어요. 클라우드에 접속하려면 여기에 파일을 누르면 따로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NAS를 연동해 놨는데요. 이런 곳에서 PDF나 이런 파일을 열면 클라우드에서 바로 여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디바이스에 파일이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설정에서는 동기화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여기 메인 저장소에서 안드로이드 데이터 접속 허용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플렉슬에 들어가게 되면 파일, 플렉슬, 도큐먼트 여기에 이렇게 다 노트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장 위치를 알고 있으면 제가 지정해 놓은 폴더끼리 동기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앱을 이용하시면 지금도 동기화를 흉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렉슬이라는 앱이 애초에 출시되기 전부터 동기화는 지원해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지 동기화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문서를 만들어서 필기를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필기한 게 막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이것도 베타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플렉스리 가지고 있는 정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스처 모드와 필기 모드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태는 제스처 모드고 이 상태에서는 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기를 하려면 위쪽에 있는 이 팔레트에서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필기 모드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필기가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렉스리 되게 기특한 게 이런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S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 액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펜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제스처 모드와 펜 모드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모양을 보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제스처 모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펜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필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 볼펜과 옆에 있는 만년필 그리고 형광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볼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필압을 지원하진 않고요. 그냥 동일한 두께로 이렇게 필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글씨를 쓸 때 많이 쓰게 될 것 같은 펜이고요. 옆에 있는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셨겠지만 필압을 지원해서 누르는 힘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게 이렇게 필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쓸 때 이렇게 글자에서 필압이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싫은 분들은 만년필이 아니라 볼펜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만년필의 필압이 조금만 덜 민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필압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삐침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펜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펜들은 펜 옆에 흰색으로 자 표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 표시가 있는 펜들은 펜을 끌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끄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펜을 두 번 눌러서 설정을 할 때 들어보면 직선 그리기란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체크하게 되면 옆에 자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일직선으로 쓰거나 아니면 평소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쓰다가 일직선으로 쓰고 싶을 때만 여기 자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자가 필요할 때만 이 자 메뉴를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형광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줄자 기능이 있으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형광펜 기능에는 기본적으로 자 세팅이 되어 있는 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지우개 기능이 참 재밌는데 문서 전체 지우기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서 펜만 지울 것인지 형광펜만 지울 것인지 선택을 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펜만 지우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 형광펜만 지워져요. 반대로 펜만 지우겠다고 하면 이렇게 지우면 형광펜은 제외하고 펜만 지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우개 버튼은 사실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펜이 있는 상태에서 S펜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우개로 변경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하고 플렉스라고 호환성이 좋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을 때 지우개로 이 전체를 지우는 거는 가능한데 이 반으로 잘라서 부분만 지우는 부분 지우기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펜도 제가 엄청 얇게 했는데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를 해도 안 깨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지울 때 한 번에 지워지는 건 좋긴 한데 나중에는 업데이트로 부분 지우개 기능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광펜하고 펜하고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써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선택 툴을 누르게 되면 선택 툴도 펜, 형광펜, 이미지, 텍스트 박스 등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글자가 이렇게 있고 이거 위에 이렇게 형광펜이 쳐져 있다고 쳐요. 근데 안에 있는 글자 색만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선택 툴에서 펜만 선택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안에 있는 글자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광펜도 글자 아래로 잘 내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팔레트는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요 위에 있는 팔레트를 좀 장소로 옮기고 싶으시면 누른 다음에 이동도 가능하고 심지어 요 위로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여기 있는 펜도 추가와 두 번 눌러가지고 삭제는 가능한데 이 펜 위치를 이동하거나 즐겨 찾는 펜으로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지원하진 않네요. 그리고 사진을 삽입하는 기능은 아직 플렉스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그림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사진 갤러리를 눌러서 사진을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사진을 요게 삽입한다고 눌렀을 때 바로 삽입이 안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삽입이 되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사진을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내는 건 가능한데 잘라내고 싶은 부분을 자유롭게 딱 이 춘식이 인형 그림만큼만 이렇게 따가지고 잘라내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아직까지 따로 회전할 수도 없고 사진이 여러 장 있을 때 원하는 사진을 더 앞쪽으로 나오게 지금은 잠깐 앞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원하는 사진을 더 위에 또는 아래에 두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있는데 삼성 브라우저랑 연동해서 그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진을 플렉스 앱 내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복사하거나 다른 문서끼리 이동하는 건 가능할까요? 아니 그 전에 삼성노트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삼성노트를 띄울 수 있는데 플렉스는 이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렉스를 두 개를 같이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플렉스 자체에서 2페이지나 4페이지를 미리 보는 건 가능하고 그리고 두 개의 다른 메모도 동시에 이렇게 편법으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한 화면에 한 페이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 설정인데 여기 보기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페이지 보기라고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네 페이지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세로 모드 기준으로는요, 한 페이지는 한 페이지를 보이고 두 페이지 눌러도 한 페이지밖에 안 보이는데 네 페이지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네 페이지가 한 번에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페이지를 했을 때 세로면 한 페이지를 보이지만 이거를 가로로 돌리면 이렇게 두 페이지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대부분 여기서 두 페이지 미리 보기를 기본 설정으로 해놓고 쓸 것 같아요. 왜냐면 태블릿의 비율이 옆으로 넓으니까 옆으로 넓은 태블릿에서 한 페이지만 보이게 되면 너무 남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 페이지 미리 보기를 기본으로 세팅으로 해놓고 세로로 돌리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플렉스이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전체 화면 모드가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이런저런 메뉴가 있으니까 불편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이 메뉴를 누르면요, 전체 화면으로 최대한으로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트 부분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여기 이거 한번 누른 다음에 팔레트가 이렇게 최소화된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는 펜과 형광펜, 지우개 이거밖에 선택 못하지만 자세히 설정하고 싶으시면 다시 이거 눌러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당연히 전체 화면 모드를 필기앱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원 안 하는 필기앱이 많거든요. 요 기능 된다는 거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페이지를 원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은 여기 별도의 슬라이더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페이지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죠. 그만큼 최적화가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페이지 넘기는 재미가 있네요. 단 이제 원하는 페이지에 300페이지 이렇게 쳐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냥 여기서 하나 누른 다음에 이걸 끌어가지고 300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쉽진 않네요. 300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타이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보이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양식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페이지 탐색과 페이지 관리 메뉴를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은 페이지 탐색 메뉴고요. 여기에서 사각형 4개가 있는 이 부분이 페이지 탐색 부분이고 왼쪽 위에 보면 여기 또 네모난 거 4개 있는 이 버튼이 있죠. 이거는 똑같이 페이지 탐색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걸 눌렀을 때는 다른 메뉴가 떠요. 안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는 총 5장이고 여기에서는 페이지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눌러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서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눌러서 원하는 페이지만 선택한 다음에 지우거나 복사하거나 이런 기능도 여기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지금 플렉스 쓰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페이지 탐색하고 여기 있는 페이지 탐색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의상 여기 있는 걸 페이지 탐색, 여기 있는 걸 페이지 관리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이따가 합쳐질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방금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페이지를 이동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이퍼링크잖아요. 이 하이퍼링크 기능이 이번 플렉스에서 제대로 지원을 할까요? 제가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템플릿 컨테스트를 열었고 거기서 수상받은 작품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 양식을 보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원래는 해당 날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넘어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필기를 지원하는 필기 모드에서는요, 여기에도 필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안 넘어가지고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스처 모드로 바뀌면 해당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필기앱에서는 넘어갈 때 되게 불안정해서 좌표가 조금 어긋나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거나 아니면 여러 번 터치해야 되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넘어가지죠. 5월 그리고 다시 봐도 이벤트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이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다만 하이퍼링크 페이지가 넘어가는 방식이 옆으로 휙휙휙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라 뭔가 넘어갈 때 조금 눈이 아프거나 좀 그래 보인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반응 속도나 정확도는 굉장히 정확하네요.
근데 방금 하이퍼링크를 사용한다면 제스처 모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제스처 모드 사용에 대해서 미루고 있었죠. 이제 제스처 모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플렉스랩에 사용된 제스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뭐 개발자가 저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따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글로벌 제스처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제스처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한 펜 제스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제스처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한 손가락으로 하면 페이지는 안 넘어가지만 두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 손가락으로 해도 페이지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기 설정에 들어가서 한 손가락 패닝을 체크하시면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걸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조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기잖아요. 화면이 좀 확대됐다가 축소됐다가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막으려면 자물쇠를 잠금 처리를 하게 되면 옆으로 옮길 때 화면 확대 축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삼성노트와 마찬가지로 이 잠금 기능을 잘 활용하셔야 팜 리젝션이라든지 원하지 않을 때 화면이 축소나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당연하지만 확대가 무려 1000배까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확대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두 손가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필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두 손가락으로 따닥 터치하게 되면 실행 취소가 되고요. 세 손가락으로 따닥 터치하게 되면 실행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다시 실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트를 팝업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 새로운 노트가 이렇게 팝업으로 뜨는데 이 상태에서도 두 손가락을 이용하면 뒤에 있는 메인 노트가 확대 축소가 되지만 세 손가락을 이용하면 팝업 노트가 이렇게 확대와 축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필기할 게 있으면 이렇게 팝업 노트의 크기를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팝업 노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미 띄어져 있는 다른 노트를 이렇게 끌어서 오면 두 개의 노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펜 제스처와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펜 제스처를 조금 이해하셔야겠죠. 펜 제스처 설명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펜 제스처는 여기에 있는 펜 모양이 아니라 한번 버튼을 눌러서 제스처 모드로 바뀌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펜 제스처 모드고요. 이거는 에어 액션으로 허공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팔레트가 이동하면서 버튼이 잘 안 눌러져 가지고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그냥 에어 액션이 가능하면 에어 액션으로 바꾸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여튼 이렇게 펜 제스처 모드 상태에서 글자가 있을 때 밑줄을 끄면은 글자를 인식해 가지고 그 글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줄이 아니라 범위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그 범위에 있는 텍스트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쳐도 그 괄호 내에 있는 텍스트들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범위 선택하는 건 진짜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게 되면 그 범위에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그 범위에 뭐 형광펜을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범위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텍스트가 이렇게 따로 분리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면요. 팝업 노트를 띄웠어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끌어요. 그러면 팝업 노트에 이렇게 끌어와진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단순히 끌어와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링크 표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로 페이지를 넘겼을 때도 이 글자가 있는 곳에 링크가 어디였지? 이 링크를 누르면 여기로 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팝업 노트하고 펜 제스처하고 같이 하면 되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글자만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스처 중에 L 제스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L자로 그리면은 네모난 칸이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칸으로 표시된 거를 이렇게 끌면은 사진도 링크로 이렇게 따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페이지로 넘어가도 이 링크 누르면 이 사진이 있는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엔 L자로 표시를 하는데 이 범위를 사진과 글자를 함께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진뿐만 아니라 글자까지 같이 이렇게 링크로 따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끌면 텍스트만 끌어지고요. 텍스트를 아니면 그림으로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L자로 한 다음에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걸 또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링크는 둘 다 걸린다는 겁니다. 이래서 막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문서들을 읽다가 요약된 페이지를 이렇게 따로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팝업 노트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겠네요.
확실히 플렉스는 요 제스처 기능이 꽤 실용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요 플렉스라는 앱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쉬운 점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그래도 좀 특이하고 설명해드릴 만하다, 좋은 기능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와 진짜 완전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플렉3 최강의 안드로이드 필기 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 추가돼야 될 기능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갤럭시 탭에 탑재되어 있는 삼성 노트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플렉3에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많아요. 삼성 노트에서도 파미 잭션이 좀 아쉬워서 잠금 기능으로 사용하곤 했는데 플렉3도 지금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 노트는 펜 예측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할 때 레이턴시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플렉3는 그것만큼은 빠르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빠르긴 한데 어쨌든 삼성 노트보단 좀 느려요. 그리고 삼성 노트처럼 화면을 분할해가지고 여러 개의 노트를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팝업 노트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노트까지는 어떻게든 동시에 볼 수 있긴 하지만 삼성 노트도 팝업 노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보이고, 그리고 삼성 인터넷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진을 가져오는 기능도 플렉3에선 지원을 하지 않죠. 특정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거나 음성 녹음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음성 녹음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음성 녹음과 필기한 거에 싱크를 맞추는 오디오 동기화 기능도 플렉3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동기화 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직까지 플렉3에 부족한 기능이 되게 많긴 한데 클로스 베타 테스트 기간 앱이잖아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필기 앱을 보면 되게 재밌네요. 전 예전에 필기 앱이 정말 안드로이드에 보잘것없을 시절 때부터 필기 앱 리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엑스오디오도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 노트도 이제 2페이지 미리 보기나 여러 기능들이 곧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플렉스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필기도 꽤 괜찮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도 이제 정식으로 지원을 하고, 윈도우에서 보조 모니터를 쓸 수 있는 기능도 정식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연동해가지고 핸즈오프 기능이나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 있죠. 그렇게 스마트폰하고 연동될 수 있는 기능도 많아지다 보니까 와 갤럭시 탭이 옛날보다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체감이 확확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삼성 노트 대 플렉3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기준으로 만들까 나중에 플렉3 정식 버전이 되면 만들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플렉스 개발자는 아니지만 궁금한 거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았고 앞으로 플렉스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이 기대가 되신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